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1단원의 그 파트가 두 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생활 속의 화학, 그 다음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생활 속의 화학 파트는 설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10페이지가 되겠네요. 10페이지와 그 다음에 11페이지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이 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페이지에 있는 작년도에 분당중앙고등학교 1학기 1차 내신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보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시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죠. 이 보기의 내용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 물질들. 첫 번째 보기에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폴리에스터는 에스터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이죠. 다시 말하면 COOH하고 그 다음에 OH하고 결합해서 물 빠져나가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폴리에스터가 뭐하고 뭐가 만나서 이루어진 결합이다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탄소가 중심으로 된 탄소와 수소가 골격인 화합물들 간의 반응이다. 그래서 계속 연쇄적으로 무한대의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그 중합체, 즉 폴리머, 그래서 폴리라는 말을 붙였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 탄소 화합물 맞고요. 자, 이 암모니아를 보시면 암모니아는 NH3죠. 자,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어가 중요한 거죠.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탄소화합물이라 함은 탄소와 수소를 골격으로 해서 여기에 플로린이나 산소나 뭐 질소나 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탄소와 수소가 골격이 돼야 되는데 탄소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탄소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일단 기억은 뭐 이것만 보더라도 틀렸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또 나머지 살펴보면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또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이 어떤 화합물과 어떤 화합물이 어떤 반응을 거쳐서 이루어진 생성된 화합물인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이 모두 탄소화합물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 난방 및 취사용 연료. 이거는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난방, 도시가스, LNG죠? CH4.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CH4. 그 다음에 취사용 연료, LPG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C3HA, C4H10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얘도 탄소 화합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번째 NH3가 탄소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천연 화합물은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냐 아니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폴리에스터. 합성 섬유입니다. 합성 섬유. 합성 섬유라는 얘기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니까, 벌써 여기에서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얘는 천연 물질이 아니다. 자, 두 번째, NH3. NH3는 하버와 보슈가 하버는 실험실에서, 보슈는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합성 물질이죠. 다시 말하면 N2와 H2를 합성시켜서 NH3를 만드는 이런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아세틸살리실산. 자, 여기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 물질이 맞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살리실산은 천연 물질이고, 근데 거기다가 아세트산을 합성시켜서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합성시켜서 만든, 아세트산도 뭐 일부러 만들 수도 있지만 천연 물질이긴 해요. 근데 얘네 둘이를 합성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이기 때문에 이 아세틸살리실산도 천연화합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정난방 및 취사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물질들은 어떤가? 이 물질들은요, 석유를 분별 증류해서 분리한 물질들이죠. 이거는 뭐 일부러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라기보다는 석유, 원유를 분별 증류, 그러니까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리를 한, 그 원유라고 하는 혼합물에서 분리해낸 물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질들은 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을 분리해낸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천연화합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천연화합물은 한 가지, 얘만 천연화합물이고 나머지는 다 합성물질이다. 그래서 니은 설명은 맞겠다. 그 다음 고분자 화합물은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고분자 물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폴리라는 말이 붙어있죠? 폴리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고분자예요. 폴리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고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폴리에서 고분자 물질 맞습니다. 암모니아? 이거 고분자 물질 아니죠? 이거 뭐 연쇄적으로 계속 어떤 사슬처럼 연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세틸살리실산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CH4, 얘네들 고분자 화합물 아니죠? 따라서 여기 고분자 화합물 한 가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답지 중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작년에 1학기 1차 화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처음에 풀었던, 그러니까 1번 문제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풀기에 어때요? 원래 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허를 찔렀죠. 그래서 사실 정답률 거의 뭐 80에서 85% 될 정도의 그 쉬운 문제를 출제하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는 거의 정답률이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멘탈이 흔들렸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정확하게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대충 공부하고 대충 알아서는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 공부 습관,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뭐 그렇게 뭐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여기 이제 세 가지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의 세 가지
그 다음에 보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H3를 합성함으로써 식물에 인위적으로 질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저 암모니아 합성의 의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 합성의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이것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므로써 인류의 그 식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선생님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또 한 가지는 도저히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물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뭐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공급받을 수는 있어도 공기 중에 있는 걸 직접 이용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 설명 맞죠? 자, 그다음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하면 항상 두 가지의 생성물, 즉 다시 말하면 CO2하고 H2O가 생성된다. 맞죠? 네. 탄화수소는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탄소화합물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탄소화합물도 CH5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무조건 연소시키면 H2와 CO2 두 가지만 생깁니다. CH5로 이루어진 화합물. 물론 이 외에 CH5 외에 질소라든지 플로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생성되는 물질이 달라지죠. 하지만 CH5로 이루어진 화합물까지는 탄화수소와 마찬가지로 H2O와 CO2만 발생한다. 그래서 니은 설명도 맞죠? 다음, 달을 재련하여 얻은 금속.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철을 의미하는 거죠. 철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다. 맞죠?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철을 집어넣어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로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참고로 이 재련 과정을 한 번 더 선생님이 복습을 하면 이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 되고 그 다음에 Fe2O3와 이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이런 과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철을 만들어낸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디귿까지 맞는 것이어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작년에 6월 고2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에 실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화학이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가 20세기 초 화학과 목슈는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뭐죠? 그렇죠. 암모니아 NH3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NH3를 원료로 만든 비료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맞습니다. NH3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연속해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물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나일론, 시멘트, 플라스틱 중 하나다. 자, 기억 설명은 뭐냐면 부드럽고 질기며 가격이 싼 합성 섬유. 뭐예요? 부드럽고 질기며 가격이 싼 합성 섬유. 질기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질기다. 이 합성 섬유인데 질기다. 그러면 나일론이죠. 그래서 기억 설명은 나일론에 대한 거고요. 근데 니은을 보시면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서 만들며 건축이나 토목에서 접합제로 사용된다. 이게 뭐예요? 석회석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딱 생각나는 게 건축 재료 중에 석회석 그러면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공하기 쉽고 가볍고
튼튼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가공하기 쉽고 물렁물렁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녹이거나 해서 다시 성형하는 게 쉽고 가볍고 튼튼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분자 화합물 그건 바로 폴리머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자, 그래서 기억은 나일론, 니은은 시멘트, 디귿은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그 답지 중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죠? 특히 내신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느끼겠지만 내신 문제보다는 이런 작년에 출제됐던 학력평가 문제가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내신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학력평가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한 20, 30명은 100점이 나와 버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연섬유는 동식물로부터 얻기 때문에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생산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화학자들은 석유 등을 원료로 하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합성섬유를 개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합성섬유 그러면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 선생님이 합성섬유 만들 때 나일론 뭐와 뭐를 만들어서 어떤 아미드계 뭐 이런 얘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나일론이라는 게 생성됐구나. 나일론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폴리에스터는 뭐가 만나서 에스터가 반응을 거쳐서 뭐가 돼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합성섬유의 저런 과정으로 폴리에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 합성섬유에 해당하는 거 거기 하나밖에 없죠? 1번 나일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작년 11월에 역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음은 화학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 중 가에 대한 설명이다. 하버보슈 나왔으면 정답은 딱 정해진 거죠. 하버보슈.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뭐의 대량 생산?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소가 들어가 있는 비료,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에 공헌하였고, 질소 비료는 식량 문제 부족 해결에, 거기 오타가 있군요.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타 하나를 발견했네요.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이 질소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아까 선생님이 기출 1번 문제처럼 약간 생각하게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요. 좀 방심하다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역이 뭘까요? 이해와 기억이죠.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수능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반드시 학력평가에서도 그렇고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단순히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 자기가 놓쳤던 개념이 있었는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맞추고 틀렸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내가 잘 자유자재로 끌어내고 활용할 수가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페이지로 갑니다. 역시 작년도 1학기 1차 내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시 중에 분자식, 시성식, 그 다음에 실험식이 같은 게 몇 개냐, 각각 몇 개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분자식을 먼저 찾아볼게요. 분자식. 자, 여기서 이 C2H4, C3OH, CH3COOH, C6H6, C6H12O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성식과 분자식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이거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CH3OH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CH4O가 되겠죠. 이게 분자식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아, 이것은 시성식이 된다는 거죠. 자, CH3COH 이건 분자식이 뭘까요? CH2H4O2가 분자식이 되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시성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분자식으로 쓰여져 있지요. 따로 시성식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분자식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분자식에 해당된다. 얘는 분자식이 뭐냐? 이거다. 그렇다면 얘는 시성식이다. 따라서 분자식은 몇 개가 분자식이냐? 분자식은 바로 3개다. 그 다음에 시성식은 몇 개냐? 시성식은 2개다.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험식이 같은 애들이 서로 똑같은 그 식 몇 개냐? 실험식이 서로 똑같은 게 몇 개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실험식으로 바꿔봐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CH2가 실험식이 되겠고, 얘는 실험식과 시성식이 분자식이 똑같아요. 왜? 이거를 최소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미 이게 최소 정수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CH2O가 실험식이 되겠죠? 얘는 CH가 되겠죠? 얘는 CH2O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다시피 시성식이 같은 화학식이 몇 개냐? 자, 얘하고 지금 2개가 똑같죠? 따라서 실험식이 똑같은 화학식은 여기서 2개다. 2가지의 이 화학식 중에 2가지의 화학식에 이 실험식이 똑같다라고 해서 C는 2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 2, 2인 거기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내용, 선생님이 지금까지 4번의 강의, 3번인가 4번인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한 내용 중에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조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몰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수업 안 했죠? 그 다음에 실험식량, 분자량 이런 말 아직 안 배웠죠? 그러나 이제 탄소화합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실어 놓긴 했어요. 요거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생님이 조금씩 좀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걸 몰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세요. 개수야, 개수. CO2의 개수, H2O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건 완전 연소시 생성되는 CO2 숫자하고 H2 숫자가 똑같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구나. 얘는 탄화수소인데 탄소화합물인데 탄소하고 H 숫자가 어떻구나. 이거다. C가 만약에 N개 있으면 H는 2N개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연소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가 N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N개가 되죠. 그 다음에 H가 2N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H2O는 N개가 되겠죠. 그래야 2N, 여기 2N, 그 다음에 N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거 CO2의 몰수와 H2의 몰수가 1이나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 탄화수소든 탄소화합물이든 일단 C하고 H의 숫자는 1대2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제껴놓을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대2가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C2H5OH를 분자식으로 바꾸면 C2H6O5, 얘는 C2H4O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맞고, 얘도 CH2O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맞고, 얘도 CH2, 얘도 CH2, 그러니까 아닌 거는 이거 하나만 한 번만 지울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 탄소 간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그려봅시다. C 2개고 H가 4개다. C 2개, H 4개, C가 여기 2개가 있고 H가 이렇게 4개가 결합되어 있다. 항상 탄소와 수소가 그 몰균을 이룰 때 탄소가 중심이고 수소는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소 중심에 수소가 그 주변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 얘기했죠? 탄소는 팔이 4개다. 결합선이 4개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결합선을 그리면 결국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이중결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선생님이 구조식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설명했죠. 올해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조금 문제는 작년보다 탄소화합물 관련 문제는 쉽게 출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구조식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얘는 결합선이 4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 왜 결합선 2개를 그리면 안 됩니까? 수소는 절대 결합선 2개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수소는 절대 하나다. 수소는 결합선 절대 하나. 탄소는 결합선 4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C3H6는, 모두 단일 결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소가 이렇게 3개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가 이중결합되고,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면 6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C3H6예요, 2개가. 이 경우라면, 얘도 제껴지는 건데, 제외가 되는 건데, 이 경우라면 또 제외가 되지 않겠죠? 그냥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얘도 놔둡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실험식 양분의 분자량이 1과 2 사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식 양과 분자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정보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험식과 분자식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실험식에서 몇 배를 한 게 분자식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식을 몇 배를 하면 분자식이 되냐? 분자식의 최소 정수비를 실험식이라고 하는데 그 분자식에서
실험식으로 갈 때 이게 2분의 1배 한 거냐, 뭐 3분의 1배 한 거냐, 그거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얘는 CH2가 실험식이라고 했죠? CH2분의 C3H6 해보면 얘는 지금 여기서 얘가 각각을 3배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3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2하고 1 사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얘는 실험식이거죠. C2 아니요. 실험식은 얘가 CH2O가 실험식이죠. 그러면 CH2O분의 C2H4O2니까 얘는 이렇게 될 때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해당되는 건 맞아요. 자, 얘 보세요. 5번에 CH2O분의 C6H12O6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몇 배가 돼야 돼요? 6배가 되죠? 그럼 얘는 6이에요. 따라서 1과 2 사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4번.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그 분자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험심량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구조식을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탄소 팔이 4개다. 수소는 팔이 1개다. 이것만 알면 뭐 이것도 그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여기 A씨가 이렇게 하나 더 있죠. C5H6 네 가지 A씨가 나와 있고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저 네 가지 중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한번 그려봅시다. C2H4 아까 해봤죠? 탄소 두 개의 H가 탄소가 항상 중심이고 그 주변에 H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선은 수소는 무조건 하나죠.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서 4개를 갖게 되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C2H4는 일단은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C2H6는 어떨까요? C가 2개 있고 H가 6개가 이렇게 주변에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결합선을 그리면 이 탄소가 전부 다 4개씩의 결합선을 갖게 되지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C2H6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C3H8 탄소 3개죠? 자, H가 8개가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결합선 하나씩 해서 이렇게 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은 탄소 전부 다 4개씩 결합선 같죠? 수소 있죠? 그 다음에 8개 되죠? 잘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C3H8도 포함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C4H6 C4H6는 C가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다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여기 일단 하나씩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얘하고 얘가 4개가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근데 문제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버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경우에는 얘를 하나 지워요. 하나 지우면 여기에 얘는 4개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게 되고 또 얘도 4개라는 게 만족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쉬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리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배우면 좋겠는데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자,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네 개를 다 만족시키게 되려면 수소가 더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삼중결합이라는 거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얘 4개 됐죠? 얘도 4개 됐죠? 얘 4개 됐죠? 자, 수소 3개 여기에 수소 3개. 그러면 탄소 4개에 수소 6개 다 만족하게 그렸죠. 네,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4H8은 여기 보니까 삼중결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구조식을 갖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 다른 구조식 생길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C2H4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 뭐 이게 뭐 다른 어떤 구조식으로 그릴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C2H6도 여기에 해당되고, 자, 얘 어떻게 뭐 다른 구조로 그릴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하고 얘는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 얘를 뭐 이렇게 기억자를 꺾었다고 해서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구조다. 같은 구조.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C3H8도 구조식이 다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얘를 보세요. 얘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3개 달려있고 여기 3개 달려있어서 총 6개. 그러면 얘는 요 끄트머리에 삼중결합이 있지만 얘는 가운데에 삼중결합이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얘하고는 같은 결합이,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를 보시면, 기억, 가에 해당하는 탄화수소는 2개다. 그래서 거기에 기억 설명은 맞다. 그럼 니은,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탄화수소는,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2가지죠? 그러니까 C2H4하고 C4H6 2가지.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C4H6 1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탄화수소는 요거 하나입니다. C4H6 1가지. 그래서 여기 2가지다 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그다음 디귿,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탄화수소는, 자, 여기 얘하고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지금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2가지의 탄화수소가 되겠어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 4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제 탄화수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실어 놓긴 했어요. 우리 이제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지필평가를 볼 때는 어쨌든 일단은 전체에서 우리가 지필평가가 출제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의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특별히 여기 질량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고, 분자량이라는 설명도 안 돼 있어서 사실 지금은 조금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각 개념을 선생님 조금씩만 설명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질량비가 이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몰수비 혹은 개수비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중에 또 배웁니다. 지금 몰라도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몰수비는, 그러니까 개수비예요, 개수비는, 화학식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자량이 되겠죠? 원자량분의 질량. B,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몰수비는 원자량분의 질량, B,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물질을 이루는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 B는
요거 나누기 원자량의 B와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수비 C 대 H 대 O는 요거 질량비가 3대 1대 4니까 3 나누기 거기 원자량 다 나와 있죠?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이라고 나와 있죠? 12분의 3 대 1분의 1 대 16분의 4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어쨌든 그 몰수비는 원자량분의 질량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면 얘는 4분의 1대 1대 4분의 1, 즉 1대 4대 1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는 CH4O구나 실험식이. 실제 분자식은 뭔지 모르겠어요. 실험식이 그렇다 이거. 실험식. 자, 그럼 이 실험식을 가지고 한번 이 나라고 하는 분자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얘가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설명 1몰씩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이 나라의 2배다 최소한. 그 얘기는 얘를 연소시켰을 때, 즉 산소와 결합시켰을 때 방출되는,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H2O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해보면 이제 산소의 양이 나오겠죠? 그거의 2배다 이거 나는. 그러면 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CO2와 H2O만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하나, 얘도 1, 개수 1. 자, 얘 4개, 여기 2개니까 앞에 2 써줘. 그러면 얘 2개니까 얘 2개고, 얘 2개, 4개. 여기에는 생성물질의 산소 4개니까 여기도 4개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를 3개를 맞춰주면 되죠? 그럼 얘를 2개짜리가 몇 개 있으면 3개가 될까요? 그렇죠. 2분의 3만큼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물질이냐? 나는 모르니까 오히려 CXHY라고 합시다. 나는 탄화수소라고 했거든요. 탄소화합물, 과와 탄화수소, 나에 대한 설명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탄화수소니까 C하고 H로만 되어 있는데 얘는 몇 개의 B로 이렇게 몰수비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하기, 자, 산소랑 역시 결합합니다. 그랬을 때 CO2가 발생하는데 CO2와 H2O가 발생하는데 CO2는 몇 개가 생기느냐? 얘가 한 개가 연소됐을 때 얘는 몇 개 생겨요? 지금 탄소가 X개니까 얘도 X가 여기에 붙겠죠. 그 다음에 H가 Y개 있어요. 그럼 H2O에서 H2가 몇 개가 돼야 Y개가 만족해요? 2분의 Y개가 발생이 돼야지. 그래야 앞에 있는 이 Y개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산소 앞에는 자, 2개짜리가 X개 있으니까 여기에는 2X개, 여기에는 1개짜리가 2분의 Y개 있으니까 여기에는 2분의 Y개. 자, 여기에 전체 산소 숫자는 2x 더하기 2분의 y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얘 숫자가 2x 더하기 2분의 y가 돼야 돼요. 근데 2개예요? 2개짜리에 몇 개를 곱해야 2x 더하기 2분의 y가 되죠?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y라는 숫자가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다? 이게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얘가 이거의 2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x 더하기 4분의 y가 3이다 라고 하는 식이 우리가 하나 건져낼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건져낼 식은 하나예요. 이거 외에 나갈 식이 없어요. 근데 미지수는 2개가 되죠? 그럼 식 하나에 미지수 2개면 이 식은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탄화수소는 몇 개 중에 하나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민하지 말고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즉 탄소 수가 하나다. 그러면 Y는 얼마나 되죠?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2다. 그럼 Y는 얼마나 되죠? 4가 되죠? X가 3일 경우는 성립이 안 돼요. X가 3이면 이게 0이 되니까 Y가 없다. 탄소, 수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 아니면 2다. 이 말이죠. 응? 근데 1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CHAC이 되는 거예요. CHAC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탄소 주변에 산소가 8개 있대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여기 지금 탄소가 이 8이 4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8개가 되어버리니까 말이 안 돼요. 아, 이런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C2H4가 되겠구나.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C2H4라는 답이 나와서 혹시 C4H8일 수는 없을까요?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아까 선생님이 실험식이라고 했는데 CH4가 아니라 사실 C2HA52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여기 1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CH5의 몰수비가 1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2대 8대 2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분자식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분자식일 것 같으면 이게 만약 가라면 나는 바로 C4H8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의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에요. 합. 그러면 얘 원자량은 얘 12, 얘 1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얘의 분자량은 12 곱하기 4 더하기 8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56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분자량은 50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2H4 28짜리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의 분자식은 CH4O 이거예요. CH3OH 메탄올 여기다 쓸게요. 가는 CH4O 그러니까 CH3OH고요. 그 다음에 나는 C2H4 이게 되겠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작년 6월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눈에는 그림보다는 화학식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 바로 화학식으로 고쳐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화학식을 접했기 때문에 수업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화학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화학식이 좀 더 우리 눈에 있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분석하기가 쉬워요. 자, 이 그림은 뭐겠어요? C 하나에 H가 4개 붙어 있으니까 아하, 나는 CH4구나. 그 다음 얘는 C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H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C는 H가 2개, 그 다음에 OH가 붙어 있군요. 이거네요. CH3, CH2OH. 우리가 좀 더 자주 보던 그런 그런 화학식은 C2H5OH 에탄올이네요. 다이아곤은 C에 3개 붙어 있는 CH3, 그 다음에 C에 산소가 OH. 그러니까 얘는 CH3COOH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여기 나는 에탄올이다.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니은 달을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이다 그랬어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4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산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그
때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H가 하나 달라붙었습니다. 얘 물속에 들어가면요. CH3, COO-에 H 플러스로 이 H 플러스가 물속에서 녹아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H 플러스가 물속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H 플러스가 산성이라는 액성을 갖는, 액체의 성질을 갖는 그런 특징들을 얘가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니은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탄화수소는 한 가지다. 자, 여기에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 탄화수소다 그랬거든요.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이죠. 하지만 탄소 화합물은 모두 탄화수소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일 수 있지만, 탄소 화합물이지만, 탄소 화합물은 탄화수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얘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 탄화수소 맞습니다. 얘는 CH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 탄화수소는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 CH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4번과 유사하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얘 탄소, 수소죠. 탄소가 3개고요.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얘는 이름을 거기 친절하게 써줬어요. 프로페인이다. 화학식 써보면 C3H8. 우리는 화학식이 좀 더 익숙하니까. 자, 얘는 여기에 아세트산이라고 또 친절하게 적어줬어요. 얘는 CH3COOH. 기억. 프로페인은 얘는 이거다, 이거 아니다. 틀렸죠? 두 번째, 아세트산은, 자, 아세트산 지난번에 설명했죠? 아세트산은 물속에서 얘가 빠져나오면서 H 플러스가 빠져나와서 산성을 띠게 된다. 자, 이 산성을 띠게 되는 이런 성질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용되지만 또 얘는 식초로 사용된다. 얘를 희석시키면 얘를 희석시키면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식초가 될 수 있다. 우리 좀 신맛, 좀 이런 맛을 내게 하는 식초로 사용할 수가 있다. 배웠어요. 맞죠? 그다음 프로페인과 아세트산은 탄소 화합물이가 맞아요. 얘는 CH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탄화수소니까 탄소 화합물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탄소 화합물 맞다. 얘는 CH5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 맞다. 둘 다 탄소 화합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거기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생활 속의 화학 파트, 첫 번째 파트, 생활 속의 화학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몰과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몰, 화학 반응식, 화학식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화학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